앞서서 제가 베어메탈이라는 약간 생소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베어메탈은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main.c라는 C 파일을 여러분들이 라인 바이 라인, 즉 레지스터들을 MCU가 구동하기 위한 컨피규레이션이라든가 IO의 입출력, 그리고 LED를 켜기 위한 출력, IO, GPIO의 동작 유무를 여러분들이 레지스터 제어를 통해서 이제 직접 데이터 시트를 비교해 보시면서 코딩을 하셨다면 MCC란 GUI 형태로 주변 장치, IO,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와 같은 내용을 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MCC는 이해하기 쉬운 초기 설정 코드 및 드라이버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드라이버 소스 및 해당 제품의 헤더 파일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GUI를 통해서 시 언어 코딩 없이 클릭으로 설정을 통해서 직접 코드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MCC는 GUI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복잡한 주변 장치를 아마도 뭐 데이터 시트, 영문 데이터 시트를 보는 것보다 UI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칩에서 지원하는 MCC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MPLAB XID가 있고요. 웹 기반의 MPLAB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MCC라고 통합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MCC 하모니 3라는 게 있습니다. 32비트의 기반의 제품들을 코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총칭해서 저희가 M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MCC는 현재까지 3.75 버전까지 릴리즈가 됐고요. 해당 MCC가 지원하는 제품들은 새로 나오는 픽16 제품들, 마이크로칩 제품이죠. 그다음에 픽18 제품들, 아트멜 제품군이 타이니 시리즈, 메가 시리즈, 그다음에 저희 마이크로칩 뭐 MCP 시리즈, PA, 그다음에 DSP, 그다음에 픽32와 같은 제품들을 총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800개 이상의 제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주변 장치 라이브러리 업데이트에 대해서 캔이나 USB, TCP/IP, 부트로더, 린, 엠터치, 로라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니카, 클릭보드와 같은 저희 서디 파트의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GUI 형태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MC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CC를 설치하셔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MPLAB XID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툴인 MPLAB XID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MPLAB XID에서 그냥 바로 저희 MCC를 그냥 플러그인 형태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MCC가 필요하시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코딩으로 직접 짜시는 분들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직접 코딩 반, 뭐 MCC 쓰긴 하지만 거의 뭐 코딩 반 이상을 저는 직접 코딩으로 해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가닥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객들이 이제 MCC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문의 자체가 기반이 MCC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MCC를 다뤄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고객의 잘못된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C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MPLAB XID의 상단에 이렇게 이와 같이 툴스라는 게 있습니다. 툴스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쭉 아래 리스트가 드롭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스라는 게 있고요. 그 플러그인스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어베이러블 플러그인스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MCC 이외에도
많은 디버깅 툴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저희 그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희는 금일은 MCC가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리니까 어베이러블 플러그인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있죠. 여기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뭐 하모니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뭐 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모터 벤치라는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자동차나 아니면 산업용 통신 쪽에 캔 통신을 쓰신다 그러면 이 캔이라는 비트 레이트 칼큘레이션이죠. 그래서 캔 쪽에서 사용하는 통신 비트 레이트 값을 구성하는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값들을 추가해서 생성해 주는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동의 후에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XID를 재실행을 해주시면 플러그인이 보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MCC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C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에어리어로 나누어집니다. 리소스 에어리어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하면 프로젝트, 앞서 생성한 프로젝트의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크게 봤을 때 인터럽트 관련된 모듈, 그다음에 GPIO에 관련된 그다음 시스템, 인터널 오실레이터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뭐 와치독 이와 같은 시스템 관련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해당 디바이스가 갖는 페리페럴, 즉 보면 뭐 ADC도 있고요. UART도 있을 수 있고 뭐 터치 페리퍼럴을 갖는다면 M터치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디바이스 리소스들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페리페럴 쪽에 상단으로 올리시면 해당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단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포넌트 에어리어입니다. 컴포넌트 에어리어는 왼쪽에 리소스 에어리어 중에 시스템 쪽이라든가 페리페럴 쪽, 즉 여기서 설정한 PADC라는 이러한 그 페리페럴을 설정을 하시면 해당 레지스터의 값 또는 클럭 설정 방법, FOSC에 몇 분주를 할 건지, 그다음에 프리스케일은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했을 때 생성되는 클럭, 그 외에 PAC 인터럽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인터럽트 이네이블, 디세이블 이와 같이 코딩으로 직접 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GUI를 통해서 해당 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단에 보시는 이러한 테이블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형태대로 탑면에서 보이는 디바이스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핀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클럭 관련해서 클럭 인, 아웃, 뭐 오실레이터 어떻게 쓸 건지, 뭐 세컨더리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물쇠를 이렇게 녹색처럼 잠그면 사용하겠다 설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사양의 색깔별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에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모듈 쪽에 시스템의 클럭이죠. 클럭 모듈 쪽에 보시면 쉽게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들은 이지 셋업이라는 탭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정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레지스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선택하고자 하시다면 레지스터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개별적으로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에 모듈 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이지 셋업이나 레지스터 탭이 있고 또 하단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에 명기된 이상의 값을 설정한다 그러면 여러분께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앞서 보신 것 중에 이제 레지스터의 탭을 선택을 하시면 보면 뭐 ADC에 대한 기능을 선택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의 방식의 ADC를 선택할 거냐, 이네이블 할 거냐, 뭐 디세이블 할 거냐, ADC의 인터럽트를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에 따른 이와 같은 설정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UI를 통해서는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아마도 용어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제품의 디바이스가 앞서서 MCC가 지원하는 디바이스만 800개 이상의 제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레지스터에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게 대충 그 정도의 기능을 하겠구나라는 알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열어 놓으시고 이게 이러한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구나라고 인지를 하신 후에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뭐 PAD, ADC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ADC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메가부터 10메가 사이에서 클럭 주파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에 X자가 나온다든가 이와 같은 워닝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워닝이라고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시면 일단은 원하는 값이 아니어도 구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하는 데이터 값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어디에 설정이 잘못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살펴볼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성한 내용들을 저장을 하시고 아니면 되돌리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거나 언두 리드 그다음에 MCC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와 같은 MCC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쉽게 그냥 마우스를 가지고도 MCC를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리소스 에어리어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단에는 프로젝트 리소스에는 시스템, 그다음에 페리페럴, 즉 이 페리페럴은 하단에 디바이스의 리소스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피처들을 위로 더블 클릭해서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다시 잘못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X를 눌러주시면 밑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 디바이스에 대한 해당 정보를 하단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모듈은 앞서 설명드린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실레이터의 동작 유무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럽트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8비트 제품군들은 또 픽 제품과 타이니 제품군은 또 다릅니다. 픽 16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8비트지만 픽 18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 프라이어티, 로우 프라이어티 두 개 정도의 인터럽트만 같습니다. 반면에 아트벨 타이니 제품이라든가 메가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개별 페리페럴별로 인터럽트를 갖죠. 그리고 마이크로칩 제품의 16비트 제품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개별적인 인터럽트 벡터를 갖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벡터를 시스템 모듈 쪽에서 또는 레지스터에서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라고 이네이블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지 탭의 사용 유무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지 탭에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인터럽트를 표현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네이블 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콤보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이네이블 디세이블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 모듈입니다. 핀 모듈은 기본적으로 핀이 갖고 있는 내용이죠. 즉 출력, 여러분들이 디바이스에 전원 공급을 했을 때 GPIO의 상태를 하이로 줄 거냐 아니면 로우 형태로 구성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보시는 스타트 하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 예를 들어서 RA3 포트를 스타트 하이로 여러분들이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디바이스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RA3 포트를 추후에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거를 찍어 봤을 때 0이 아닌 출력 로우가 아닌 출력 하이를 출력 대신 즉
아웃풋 포트 레지스터 값을 하이로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해당 포트에 하나의 기능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인터럽트 기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즉 ADC 기능을 가질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포트에 보면 뭐 그 외에도 ISQC라든가 프로그래밍 포트, 그다음에 컴포네이트, 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피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덱은 이제 아날로그 피처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날로그를 선택을 해주시면 RG 9번 포트는 디지털 포트가 아닌 이제부터는 아날로그 포트다. 그리고 덱은 입력을 받는 게 아니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잖아요. 그래서 출력으로 선적을 해주면 ADA 값이 포트 RG 9번에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WPU라는 위크 프로 그리고 OD 오픈 드레인 형태 그리고 IOC라는 IO 체인지 인터럽트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대표적으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AN셀 아날로그 셀렉터 레지스터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날로그를 여러분들이 해당 포트에 이네이블 디세이블을 과거에 하드 코딩을 해서 하셨다면은 이와 같이 해당 포트의 아날로그 기능을 갖는 포트의 아날로그를 클릭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AN셀이라는 그러한 아날로그 설정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하시지도 않고 구성이 돼서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겠죠. 참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죠.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IO 핀 그리드를 통해서 설정 유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네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회로를 이제 그리시면 그 회로도에 그냥 뭐 저희처럼 뭐 RA1, RA2 이렇게 그려놓지 않으시고 뭐 여러분들이 제품에 준하는 알기 쉬운 포트명을 지정을 하시죠. 시리얼 포트 1, 뭐 이렇게 아니면 펜 1, 뭐 펜을 구동하기 위한 이네이블 핀이다라고 했을 때 뭐 펜, 이네이블 뭐 이렇게 구분하신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에 맞게끔 커스텀 네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툴도 이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IO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요 해당 GPIO 포트 17번 그다음에 패키지의 17번 핀 이름이고요. 포트 A0는 입력으로 A1은 출력으로 그다음에 RA2는 입력으로 RA3은 출력으로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 RA0는 입력이죠. 그래서 아웃풋을 선택을 안 했죠. 그래서 보면 1, 3은 이렇게 출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1, 3은 여기 해당 출력으로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해당 내용을 밑에 직접 그리드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물쇠를 잠그고 열고 함으로써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아까 설명드린 위에 핀 모듈을 통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밀크 프롬이나 오픈 드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스타트 하이 설정은 아웃풋으로 설정한 경우에 의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고요. 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웃풋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레지스터 값이 오픈 드레인으로 플로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그냥 플로팅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풋 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럴 때 많이 쓰죠. 통상 스타트 컨디션이 하이였을 때 외부의 스위치가 하이어야 액티브 하이어야 동작을 뭐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이밍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타트하는 시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IO를 또 방향성 레지스터, DIR 레지스터라든가 아니면 포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출력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포트 설정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웃풋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로팅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에 프롭을 달거나 풀다운을 달아서 그러한 어정쩡한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핀 모듈의 커스텀 네임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뭐 해당 자료는 LED하고 버튼 인풋, 그다음에 템프 센서의 입력, 그다음에 EEP로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핀 모듈에서 커스텀 네임을 지정을 하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형태의 핀 컨피규레이터에도 이렇게 직접 이름이 같이 반영이 돼서 보이고요. 해당 기능도 보입니다. 그래서 포트는 RA2고 템프 센서에 사용되며 GPIO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